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박물관은 어디일까요? 천지창조와 같은 르네상스 거장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바티칸 박물관, 로제타석과 같은 고대 유물이 가득한 대형 박물관을 제치고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박물관이 바로 파리의 루브르입니다. 루브르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와 더불어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볼 수 있는데요. 총 38만 점의 전시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품을 꼼꼼히 보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거대한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박물관 루브르의 풍경화를 무려 30점이나 그린 화가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인상파의 학장으로 불리던 카미유 피사로입니다. 피사로는 1874년부터 1886년까지 총 8번의 인상파 전시회에서 빠짐없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 화가인데요. 고갱, 고흐 등의 화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세자는 그를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고 다른 인상파 화가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비운의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인상파의 학장이자 가난한 예술가 피사로가 루브르의 풍경을 무려 30점이나 그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830년 7월 10일) 카미유 피사로는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토머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잡화점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경영 관련 공부를 시키기 위해 친척이 있는 파리로 유학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피사로가 파리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경영이 아닌 그림이었습니다. 옛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것에 열중하던 피사로는 결국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피사로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한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지내다가 결국 파리로 돌아오는데요. 1855년 만국박람회에서 카미유 코로의 작품을 보고 감동받아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합니다. 피사로는 코로의 영향을 받아 시골 풍경을 주로 그렸지만 둘의 작업 방식에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코로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완성했지만 피사로는 야외에서 자신이 본 것을 그 자리에서 완성했다는 것이었죠. 이는 피사로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고 캔버스에 표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화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피사로는 1868년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년 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벌어지면서 작업실에 수백 점의 작품을 두고 영국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프로이센 군에 의해 작업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요. 캔버스는 탁자를 덮는 천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자신의 작품은 모두 불태워져 있었죠. 피사로는 전쟁 보상금으로 5만 프랑을 요구했지만 겨우 800프랑만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피사로는 낙담하지 않고 뜻이 맞는 화가들과 예술가 협회를 만들어 꾸준히 활동을 하는데요. 1874년 사진가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동료 화가들과 함께 첫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본 평론가가 인상주의자의 전시회라고 조롱하는 글을 쓰는데요. 이때부터 피사로와 함께 활동한 예술가 그룹은 인상파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초기 인상파의 주역으로 활동한 피사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작업에도 참여하는데요. 1885년에 쇠라와 신약을 만난 다음부터 전묘법에 푹 빠져 연습에 매진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인상주의가 지나치게 인공적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피사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강조하는 초기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나이가 들면서 눈병으로 인해 야외 작업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 외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을 찾게 됩니다.
이때 창을 열면 파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마음에 꼭 드는 작업실을 얻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바로 파리의 보물창고인 루브르였습니다. 피사로는 3년 동안 창가에 자리를 잡고 시간과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루브르의 풍경을 담았는데요. 퐁네프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수염이 하얀 노인이 창가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늘상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던 피사로는 총 30점의 루브르 풍경화를 남기고 1903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루브르는 우리에게 박물관으로 익숙하지만 사실은 요새, 궁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 곳인데요. 12세기경 프랑스의 왕 필립 2세가 파리를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처음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에 이르러 도시가 확장되면서 더 이상 요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1546년 프랑스와 1세는 기존의 성체를 모두 헐어버리고 새로운 궁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168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천도하면서 루브르 궁전은 왕실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데요.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붕괴되면서 국민의회의 결정으로 미술관으로 개장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게 되었죠. 파리 중심부의 센강변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은 인근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유리 피라미드로 만들어진 입구를 통해 지하로 입장하면 슐리관, 드농관, 리슐리웨관 3개의 전시관을 만나게 됩니다.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 등이 전시되어 있는 드농관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이 밖에 슐리관에서는 고대 이집트와 중세시대의 유물을, 리슐리웨관에서는 프랑스 조각과 고대 동양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루브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전시품 중에서는 전쟁을 통해 강탈한 세계의 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왕실의 소장품을 공개한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자 전 세계의 문화재를 약탈한 제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